음지의 아름다운 문학이 노래하는 세계로 같이 가보실래요? 추신, 원작의 제목을 바꿔 죄송합니다. 아시다시피 원작 제목이 주는 아름다운 맛이 있는데 흑흑. 주계문학이니 뭐니 하는 대단한 말로 시작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저 이것은 하나의 이야기일 뿐. 저도 지금은 번듯한 직장인이 되어서 점잖은 척하고 다니지만 소시적 부끄러운 과거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필수 요소 하스스톤 모바일 쓰면서 주갤럼의 고백 시리즈에 동참함으로써 과거를 훌훌 털어버리고 싶어요. 이 이야기는 제가 대학 졸업하고 회사 입사 전 백수 취준생 시절에 잠깐 겪은 경험담입니다. 그러니 대략 20대 후반의 얘기지요. 아픔도 있지만 시작해보겠습니다. 저희 동네에는 중마고우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재영이라는 친구인데 재영이네는 동네 유지급으로 지상 4층, 지하 1층 상가 건물을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었고 4층은 자기네 살림집, 나머지는 세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하 1층이 장사가 안 돼 계속 세입자가 바뀌었습니다. 터가 안 좋은지, 동네가 안 좋은지 1년도 못 가서 망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였습니다. 제가 대학 졸업하고 취준생 백수 시절 그 녀석은 군대 갔다 와서 대학에 다시 들어가는 바람에 늦가기 대학생이어서 학교 친구들과 잘 안 어울렸고 그래서 저랑 주로 놀았습니다. 한 동네 사니까 제가 자주 놀러갔죠. 당시 그 상가 건물 지하에 레테의 연가라는 카페가 있었는데 제가 그 친구랑 얘기했습니다. 저 카페 6개월도 안 가서 접는다 였고 제 친구 재영이는 그래도 1년은 간다 였습니다. 제가 그렇게 판단한 근거는 저희 동네가 부촌도 아니고 좀 찌질해서 그런 고상한 이름의 카페는 전혀 어울리지도 않고 장사도 안 될 거라고 판단했던 거죠. 진 사람이 술을 거하게 사기로 했는데 진짜로 딱 6개월 만에 접었습니다. 재영이 왈. 내 말이 맞다. 사장이 석 달째부터 월세 밀리더니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하더군요. 제가 당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임대차 보호나 계약법에 대해서 대충 알아서 가끔 재영이에게 코치를 해주곤 했습니다. 한동안 비어있던 그 지하에 어느 날 또 다른 세입자 부부가 나타났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와 주점 겸 호프집을 하겠다는 야심찬 그분은 40대 초반의 여자였고 남자는 그보다 조금 어려 보였습니다. 나의 동물적인 날카로운 판단으로는 정식 부부는 아니고 동거남 같았습니다. 대부분 들어오면 얼마 안가 망해서 나가기 부지기수인 그 지하에 또 들어오다니. 재영이는 신이 났지만 난 사실 조금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저 사람들 또 얼마나 버틸까. 동거남에게는 다른 직업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매일 와서 도와주는 것은 아니고 일주일에 반 정도는 가게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글쓰기 힘드니까 주갤럼 스타일로 저도 반말체로 쓸게요. 40대 초 여자 사장과 주방장 1명 그리고 알바 1명이 있었는데 가끔 그 집 딸내미가 와서 도와준다고 했다. 재영이와 나는 팔아준다는 명목으로 그 술집에 자주 갔다. 어차피 한창 술 좋아하던 시절이었다. 이름이 장미의 숲이었는데 말이 주점이지 거의 호프집스러운 분위기와 안주였다. 주점이라고 한 것은 중년 아저씨 이상을 꼬시기 위함이었고 호프집 스타일은 나 같은 젊은 층을 겨냥한 것 같았다. 어느 날 그 집에서 친구들과 맥주를 마시는데 서빙하고 있는 여자애가 보였다. 20대 초반의 예쁘장한 여자애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걔가 그 여사장 딸이었다. 워낙 장사가 안 돼서 알바비가 싼지 아니면 알바비를 제대로 안 주는지 알바들은 자주 바뀌고 그 공백을 가끔 딸내미 메꿔주는 것 같았다. 그 딸내미에게 기억나는 것은 볼 때마다 겉에 가디건 같은 것을 걸치고 상의가 좀 꽉 끼는 옷을 입었는데 가슴이 아주 큰 것은 아니고 꽉 찬 B컵 정도 되었다. 그런데 가슴 곡선이 예뻐서 그게 너무 매력적으로 보였다. 브래지어를 좋은 거 쓰는 건지 어떨 때는 일부러 나 봐라 가슴 이렇게 예쁘지 라고 티내는 것 같을 정도였다. 재영이랑 나도 그 호프집에 자주 간 이유는 일단 재영이랑 나랑 친했고 재영이는 용돈이 두둑했고 설사 재영이가 돈이 없어도 그 건물 아들이니까 외상이 가능해서 그랬다. 막말로 재영이가 외상술 많이 먹으면 월세에서 까면 되지 않겠는가. 난 친화력이 좋아 그 사장 아줌마와도 친해졌고 가끔 오는 동거남 그 아저씨와도 친하게 지냈다. 비록 호프집이지만 술집 여주인의 동거남 하면 괜히 조폭이나 좀 안 좋은 쪽 사람일 거라는 선입견이 있었는데 전혀 아니었다. 그 아저씨는 경상도 분이었는데 예상외로 착하고 소박했다. 듣기로는 지방에서 맥주집 할 때 사장과 동네 손님 사이로 만났다고 했다. 우리는 사장 아줌마를 이모라고 불렀고 그 남자를 형님이라고 불렀다. 그 이모도 딸처럼 이쁘장했다. 나는 그 이모가 소피 마르소 닮았다고 해서 우리끼리만 그냥 소피 이모라고 불렀다. 그 소피 이모도 재영이가 건물주인 아들이고 내가 단짝 친구라서 그런지 되게 잘 대해줬다. 소피 이모는 화장빨, 지하 조명빨에 가려서 맨 얼굴을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일단 꽤 이쁜 얼굴이었다. 그리고 딸처럼 가슴이 꽉 찬 B컵이고 라인이 좋았다. 이 아줌마도 혹시 딸냄처럼 일부러 남자 손님들 눈요기로 그러는 게 아닌가 의심이 갈 정도로 가슴을 드러냈다. 여름이라서 에어컨 바람 때문에 겉옷을 가디건 같은 것을 걸친다던가 아니면 어떨 때는 정장 비슷한 옷을 입고 왔는데 그럴 때도 가슴을 강조했다. 몸매도 나이치고는 늘씬했다. 그냥 느낌이 나이 먹은 아저씨 손님들 때문에 그렇게 입나보다 했다. 그런데 손님은 거의 없었다.
그렇다고 혈기방장한 20대 후반에 우리가 40대녀를 눈독 들인 건 아니었다. 나는 그때 하스스톤 모바일 좋아하는 5살 어린 직딩 여친이 있었다. 다만 재영이는 워낙 인물도 없고 인기도 없는 애인데 그 집 딸내미랑 오빠 해가면서 꽤 친했던 걸로 안다. 재영이가 그 집 딸내미에게 눈독 들인 것 같았다. 한 번은 내가 재영이에게 물었다. 너 은실이 맘에 있냐? 은실이는 딸 이름이었다. 그런 건 모르겠고 그냥 가슴 하나 빵빵하잖아. 그게 재영이의 속마음이었다. 동네에는 어릴 때부터 한 동네에 자란 직장 친구들이 꽤 있어서 난 주로 그 장미의 숲으로 불러냈다. 그 집은 새벽 2시까지 영업도 했고 가격도 비싸지 않았다. 난 취준생이라서 도초에 취업원서 내는 거 말고는 바쁘지 않으니 저녁에 심심해서 술집에 자주 갈 수밖에. 소피 이모도 나한테 잘 대해줬다. 한 번은 내가 감기로 시름시름 앓다가 동네 친구들과 간만에 먹고 술값 내고 가는데 카운터에서 진짜 걱정하는 눈빛으로 유난히 너 왜 요즘 자주 안 왔어? 너 얼굴 헬쑥해졌다. 네, 요즘 감기 걸려서요. 그날 나는 누님이나 약간 모성에 비슷한 감정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녀의 꽉 찬 가슴을 쳐다봤다. 내 여친은 빈약한 A컵이라서 주무르고 빠는 재미가 별로 없었는데 저 정도 가슴만 돼도 맨날 물바랄 텐데 그런 마음이었다. 그날 난 그녀의 눈빛을 보면서 아, 소피 이모가 단순히 술집 손님 이상으로 나 진짜 걱정해주는구나 라고 약간 감동은 했다. 한동안 재영이는 들이댄 효과가 있는지 은실이랑 약간 썸을 타는 것 같았다. 재영이는 원래 인물도 없는 까불이 꼴통이었는데 연로하신 아버지가 과거 미군 부대에서 일해서 이권을 많이 챙겨 집안에 돈이 많았다. 누나는 시집간 출가 외인이니 명실상부한 그 건물의 상속자였다. 걔는 아버지가 늙음하게 얻은 자식이라서 버릇도 없고 싸가지도 없었지만 꼴에 성인이 된 독자라고 대학 다니면서 그 건물을 관리했다. 소피 이모는 자기 딸내미랑 재영이랑 썸 타는 것을 은근히 바라는 눈치였다. 은실이도 직업이 일정치 않아서 이 알바 저 알바 뛰고 하는 것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둥둥 나는 내심 기대하고 있던 XX 글라스 회사 면접에서 제대로 떨어지고 며칠 안 돼서 여친과도 결별했다. 그래서 주갤럼들에게 위로라도 받고자 글을 올렸는데 힘내 라는 말 대신 멸시와 조롱만이 돌아왔다. 나쁜 놈들. 그날 넥타이 매고 번듯한 직장 다니는 친구네 회사 앞까지 찾아가 술 사달라고 하고 늦게까지 술 처먹고 집으로 터벅터벅 걸었는데 눈물만 났다. 나는 많이 취했다. 지나가다 우리 동네 장미의 숲 간판이 보였다. 한 잔 더 먹고 싶었다. 이미 새벽 1시도 넘었고 누구를 불러내기도 그랬다. 집에 가서 하스스톤 모바일이나 할까? 하면서 주머니 상태를 점검해보니 딱 노가리에 소주 한 병 값은 될 것 같았다. 그냥 구석진 곳에 앉아서 소주나 한 병 더 먹고 가야지. 시발.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호프집은 파장 분위기였다. 보통 새벽 2시까지는 영업을 했는데 말이다. 유난이니? 지금 주방이랑 알바 퇴근하고 오늘 장사 안 돼서 나도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모는 약간 미안한 눈치였다. 보통 때 같으면 그냥 집에 가서 하스스톤 모바일이나 하겠지만 사실 그날은 왠지 누구에게 위로받고 싶었다. 이모, 그냥 노가리나 하나 구워주시면 안 돼요? 저 30분만 있다가 갈게요. 소피 이모가 가만히 내 눈을 살피더니 안 돼 보였는지. 그럼 딱 한 병만 먹고 가. 내가 금방 구워줄게. 내 느낌이 이모 역시 무슨 사정이 있는지 그날 그렇게 표정이 좋아 보이지 않았다. 나는 구석진 곳에서 소주 한 병을 넣고 혼자서 꼴짝꼴짝 마셨다. 약간 미안해서 민폐 안 끼치려고 금방 마시고 들어가려고 했다. 소피 이모는 카운터에서 계속 탁탁탁 소리내면서 계산기 두들기다가 가끔 한숨을 내쉬었다. 한숨 소리가 나 있는 데까지 들렸다. 잠시 후 왁자지껄 동네 취객 한 무리가 들어왔는데 이모가 오늘 장사 끝났어요. 하면서 불을 꺼버렸다. 간판불 끄고 입구 쪽에 불이 꺼지고 우리 단 둘이 있으니 기분이 조금 야릇했다. 소피 이모랑 같이 둘이서 한 잔 마시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했는데 아니다 다를까 소피 이모가 한 손에 생맥주 500을 들고 내 자리로 왔다. 나도 한 잔 마셔야지. 너 오늘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사는 게 힘들어서요. 사는 건 나도 힘들어. 젊은 애가. 소피 이모는 목이 타는지 500을 후딱 비웠다. 나는 소주가 일새벽 남았다. 유난히 술 남았으니 그럼 나도 500 하나만 더 마셔야지. 원래도 소피 이모는 술 좋아한다고 했다. 가끔 동거남에 서울 친구들이 놀러오면 여럿이서 왁자지껄 떠들면서 술 마시는 것을 나는 가끔 목격했다. 여름이었는데 에어컨 꺼서 그런지 실내 좀 쌀쌀하다가 금방 더워졌다. 이모가 덥다고 가디건 같은 것을 벗었는데 끝나시에 탱탱한 가슴이 불룩했다. 꽉 찬 B컵 가슴에 섹시한 곡선이 내 눈앞에 드러났다. 진짜로 고급 브레이저로 가슴 체형을 받친 건지 아니면 가슴이 진짜 저렇게 예쁜 건지 직접 확인해 보고 싶을 정도였다. 아, 개꼴려? 난 술이 좀 취하니 눈이 깨슴츠레해져 소피 이모를 좀 뜯어봤다. 40대녀라는 것만 빼고 꽤 이쁜 얼굴에다가 젊었을 때는 더 이뻤을 것 같았다. 하긴 그러니까 연하남이랑 같이 살지. 이모, 지금 보니까 몰랐는데 진짜 되게 이쁘다. 그치? 이모가 원래 한미모했지. 혹시 젊었을 때 사진 있어요?
이모가 지갑을 뒤져 증명사진을 꺼내서 보여줬다. 젊어서도 이목구비가 뚜렷한 미인이었다. 은실이랑 비슷했다. 나는 그날 소피 이모의 대략적인 사연을 들었다. 소피 이모는 동갑내기 전 남편이랑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결혼해서 딸 하나 낳고 이혼했다고 한다. 시아버지에게 위자료 많이 받았는데 그 후 하는 일마다 망했다고도 했다. 난 술 기운이 서서히 오르면서 거의 시선을 꽉 찬 B컵에 소피 이모 가슴으로 집중했다. 나도 모르게 이모는 진짜 몸 관리 잘했네요 라고 말이 튀어나왔다. 자기 가슴만을 쳐다보는 나의 독수리 같은 강렬한 시선을 느꼈는지 소피 이모가 슬그머니 손으로 가슴을 가렸다. 그런데 그 새끼는 언제 오냐? 보니까 소피 이모 동거남이 이모랑 싸우고 집을 나간 것 같았다. 소피 이모 하는 말을 들어보니 동거남을 되게 사랑하는 것 같았다. 소피 이모도 생맥 처음 마시더니 살짝 취기가 올랐다. 유나나, 소주 한 잔 따라봐. 나는 소피 이모에게 소주를 따라줬다. 소피 이모는 몇 잔 연달아 쭉 마시더니 유나나, 냉장고에서 한 병 더 꺼내와. 딱 소주 한 병만 더 마시자. 옳거니